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문화 인류학자의 놀라운 음식 문화 탐험기예요. 프랑스에서 온 30대 여성 연구자가 일본과 한국의 식당들을 누비며 겪은 흥미진진한 경험담이죠. 처음에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시작했지만 이 여정은 그녀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게 됐어요. 일본의 무한리필 식당에서 느낀 충격, 전통 일식당에서의 실망, 그리고 한국에서 발견한 따뜻한 나눔의 문화까지. 특히 한국의 작은 사찰 식당에서 겪은 일은 정말 감동적이에요. 주인 할머니의 배려 넘치는 행동에 그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 여행을 통해 그녀는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깊이 깨달았대요. 과연 그녀가 발견한 음식 문화의 진정한 가치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이제부터 이 열정 넘치는 연구자의 여정을 따라가 볼까요? 아마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음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에서 온 30대 여성 문화 인류학자 제이드라고 합니다. 제 전문 분야는 음식 문화 연구인데요. 특히 음식이 사회 구조와 문화적 가치를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관심이 많아요. 지금까지는 주로 유럽의 음식 문화를 연구해 왔는데 최근에 아시아, 그 중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음식 문화에 대해 너무 궁금해졌어요. 사실 이렇게 궁금해진 데에는 계기가 있는데요. 음식을 통해 그 사회의 깊은 구조와 가치관을 이해하고 싶었거든요. 얼마 전에 유럽에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일본과 한국에서 온문화를 공부하는 연구원분들과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게 이번 연구 여행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어요. 그분들이 각자 나라의 음식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셨는데 일본에서는 음식이 질서와 절제를 상징한다고 하더라고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음식이 공동체와 나눔의 상징이라고 해요.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흥미로워서 꼭 직접 가서 경험해 봐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제가 특히 알고 싶었던 건 이런 거예요. 왜 일본은 질서와 규율을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무한리필 식당 같은 걸 하게 됐을까? 한국의 반찬 문화는 공동체 의식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두 나라는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나라인데 음식 문화는 사회의 가족 구조나 경제, 역사와 어떻게 연결되어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안고 일본과 한국으로 떠나게 됐어요. 이번 여행이 단순히 학문적인 연구를 넘어서 제 세계관을 넓히고 새로운 문화적 경험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었어요. 정말 기대되더라고요.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간 곳은 도쿄 번화가의 유명한 무한리필 스시와 야키니쿠 식당이었어요. 일본어로 타베오다이라고 부른다더라고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보이는 풍경만으로도 일본 사회의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느낄 수 있었어요. 식당 안은 정말 깔끔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는데 이상하게도 손님들 얼굴에는 긴장감이 가득해 보이더라고요. 다들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 많이 먹으려고 서두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비싼 부위의 스시나 야키니쿠 같은 인기 메뉴가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경쟁적으로 달려들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어머, 이게 말이 돼?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게 정말 일본인들의 식사 문화인 걸까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알고 있던 일본의 이미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질서 정연하고 절제된 모습으로 유명한 일본인들이 음식 앞에서는 이렇게 달라질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더 놀라웠던 건 시간이 지날수록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처음엔 정말 맛있고 신선했는데 나중으로 갈수록 확실히 질이 떨어지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특히 스시나 고기 같은 고급 요리는 금방 동이 나고 그 자리를 싼 메뉴들이 채우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충격받았어요. 이런 모습을 대놓고 보여준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잘 안 볼 때 몰래몰래 바꿔치기 하는 모습을 보니 좀 정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이건 사기 아닌가 싶은 마음까지 들더라고요. 그런데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음식 낭비였어요.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많이 가져가고 나서 다 못 먹고 남기는 경우가 너무 많았거든요. 특히 인기 있는 메뉴는 빨리 없어지는데 별로 인기 없는 메뉴는 그냥 버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일본 사회의 독특한 면을 발견한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질서정연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겨진 경쟁과 낭비의 문화가 있다는 거죠. 무한리필 식당이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일본 사회에 은근히 남들보다 잘나야 한다는 경쟁적인 문화와 억지로 내가 쓴 돈보다 많은 걸 얻어내야겠다는 강박을 보여주는 축소판 같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질서와 규율 뒤에 숨겨진 내면의 갈등과 압박을 목격한 거죠. 무한리필 식당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에 저는 좀 더 전통적인 일본 식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졌어요. 그래서 도쿄 외곽의 조그만 마을로 갔죠. 현지인들만 간다는 오래된 전통 식당이 있다고 해서요.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진짜 일본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어요. 식당에 들어가자 정말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더라고요. 벽에 걸린 서의 작품들이랑 깔끔하게 놓인 식기들이 정말 일본스러워 보였어요. 그런데 역시 쉽게 넘어가는 일은 없었어요. 메뉴판이 전부 일본어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직원들도 영어를 거의 못하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 번역 앱으로 메뉴를 이해해 보려고 했었지만 여전히 소통이 어려웠어요. 결국 직원이 추천하는 음식을 시켰어요. 일본 전통식으로 구성된 코스 요리였죠. 그런데 또 다시 당황스러운 일이 펼쳐졌어요. 음식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양이 너무 적은 거예요. 각 요리가 작은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겨 있긴 했지만 서양인인 저한테는 정말 부족해 보였거든요. 이게 다야? 의아했어요. 이렇게 적은 양으로 배가 부를 수 있을까? 그런데 진짜 충격은 계산서를 받았을 때 왔어요. 가격이 너무 비싼 거예요. 제가 먹은 코스 요리의 직원분이 임의로 제철 요리라는 것을 몇 개씩 끼워 넣은 것이었죠. 제가 일본어를 잘 모르니 어떤 질문을 할 때마다 고개를 끄덕였는데 그게 이런 뜻이었나 봐요. 아니, 소통이 잘 안 되는 것을 빌미로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해도 되는 건가요? 솔직히 사기를 당한 기분이었어요. 게다가 이렇게 작은 양의 음식에 이렇게 비싼 가격이라니요. 그리고 제가 주문하지도 않은 전체 요리, 오토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거랑 단무지, 음료수까지 모두 따로 비용이 청구됐어요. 이 추가 요금에 대해서도 역시 아무도 미리 설명해주지 않았었어요. 너무 실망스러워서 한숨이 나왔어요. 이게 정말 일본의 전통적인 환대인가요? 이 경험을 통해 일본 전통 식당의 폐쇄성과 불투명한 가격 체계에 대해 깊이 실망하게 됐어요. 동시에 일본 사회의 또 다른 면, 즉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면모와 복잡한 상업적 관행을 엿보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식사하는 동안 현지 손님들이랑 제가 받는 대우가 다르다는 것도 느꼈어요. 주인분과 직원들이 현지인들한테는 더 정중하고 세심하게 대하는데 저한테는 기본적인 서비스 외에는 별로 친절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완전히 학을 떼버린 기분이었어요. 이렇게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줄은 정말 몰랐으니깐요. 이 경험을 통해 일본의 전통 문화가 가진 이중성을 보게 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세련되고 정제된 모습이지만 그 이면에는 외국인을 배제하는 이중적인 모습과 복잡한 상업적 관행이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제가 일본 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던 환상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일본에서의 실망스러운 경험 후에 한국으로 넘어갔어요. 솔직히 말하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까 봐 조금 걱정됐어요. 그래도 동시에 새로운 문화를 접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대도 컸죠.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한 시골 마을에 도착했어요. 전 특히 좀 더 조용하고 전통적인 경험을 하고 싶어서 절밥을 제공하는 사찰 식당을 찾아갔어요. 절밥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 불교 문화와 철학이 담긴 음식이라고 들어서 너무 기대됐거든요. 자리에 앉자마자 메뉴를 고르기도 전에 주인 할머니가 말없이 여러 가지 반찬을 테이블에 차례차례 놓기 시작하셨어요. 김치, 나물, 두부조림, 잡채, 미역, 콩나물 등 작은 그릇들이 테이블을 꽉 채웠어요.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어요. 일본에서처럼 주문하지 않은 음식이 나와서 추가 비용이 청구될까 봐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이 반찬들 모두 따로 계산되나요? 할머니께 물어보려고 했는데 언어 장벽 때문에 제대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대신 할머니는 많이 먹으라라는 뜻으로 손짓을 하시면서 계속 음식을 가져다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망설였지만 곧 음식의 맛에 집중하게 됐어요. 와, 정말 신선한 경험이었어요. 절밥은 정말 단순한 재료로 만들어졌지만 각 음식이 너무나 정갈하고 깔끔하게 차려져 있었거든요. 작은 그릇에 담긴 나물, 두부, 여러 가지 채소들이 시각적으로도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연의 색깔과 맛을 그대로 살린 담백한 음식들이었죠. 채소, 국물이 조화를 이루고 반찬마다 다른 맛을 즐기다 보니 어느새 불안감은 사라지고 음식을 정말 즐기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제가 반찬을 다 먹을 때마다 주인 할머니가 조용히 그릇을 치우고 새 반찬을 리필해 주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일본에서의 경험 때문에 이 리필이 나중에 큰 비용으로 청구될까 봐 걱정됐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이나 행동에서 이 너무 따뜻한 표정이라
조금 마음을 내려놓고 음식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어요. 게다가 우습긴 하지만 사기치려면 칠하지. 한 번 당하는 게 어렵지 두 번이 어렵나? 라는 생각도 솔직히 있었죠. 그런데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할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반찬들이 이중 첨부된 게 아닐 뿐더러 가격이 정말 저렴한 거예요. 일본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죠. 와, 이런 게 한국의 나눔 문화인가 본데 라는 말이 절로 나왔어요. 이 식당에서 밥을 먹어보니 한국의 식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나눔의 정신을 발견한 것 같아요. 음식이 단순히 개인의 소비를 위한 게 아니라 사람들 간의 유대와 배려를 상징하는 역할을 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할머니는 저 같은 외국인 손님에게도 가족처럼 대해주셨어요. 얼마나 먹었는지에 상관없이 더 먹으라고 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자연스러운 배려와 공동체 정신을 느낄 수 있었죠. 그리고 절밥을 먹으면서 이 음식이 단순히 영양분을 섭취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걸 느꼈어요. 불교의 자비와 절제, 그리고 환경 보호의 철학이 담겨 있더라고요. 육류나 인공 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깊은 맛을 낼 수 있는 절밥을 먹어보니 음식의 본질적 가치와 환경적 책임을 느낄 수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 사회를 들여다보는 사람으로서 이건 놀라운 충격이었어요. 유럽 그 어떤 나라에서도 이렇게 음식 하나를 통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경험은 느껴보지 못했거든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정말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를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정말 충격적인 인상을 받았고 한국 음식 문화를 연구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었어요. 나눔과 환대가 한국인의 정서를 구성하고 음식을 통해 따뜻한 마음과 배려를 표현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에서의 첫 식당 경험에 깊은 감동을 받은 후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 커졌어요. 특히 한국의 무할리필 식당에 대해 들었을 때 일본에서 겪었던 무할리필 문화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너무 궁금해졌어요. 일본에서는 기대와는 달리 계산적인 마인드와 고객 간의 미묘한 경쟁심이 느껴졌거든요. 한국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할지 알아보고 싶어서 무할리필 식당을 찾아갔어요. 식당에 도착하자마자 독특한 시스템에 눈이 갔어요. 입장부터 메뉴 선택, 음식 서빙까지 대부분의 과정이 자동화되어 있더라고요. 키오스크로 식권을 사고 자리를 배정받아 자유롭게 음식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손님들이 자율적으로 음식을 가져가고 한쪽에는 키즈 카페까지 있어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모습도 보였어요. 와,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단순한 식당에도 현대적인 발전을 엿볼 수 있었죠. 그런데 더 큰 충격은 음식을 가져가는 손님들의 태도에서 왔어요. 일본에서 봤던 모습과는 정말 달랐거든요. 한국의 손님들은 음식 선택과 소비에 있어서 상당히 배려심이 깊어 보였어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사람들이 음식을 고르는 방식이에요. 일본에서는 고급 음식을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기서는 전혀 달랐어요. 손님들이 자기가 먹을 만큼만 음식을 가져가고 특히 음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무할리필 식당 한쪽에 남길 시 환경 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다는 표지판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제가 보기엔 꽤 합리적인 것처럼 보였죠.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다가 자신의 양보다 넘쳐서 전부 버리게 되면 환경에 안 좋은 게 당연한 거잖아요.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나요? 한 번은 샌드위치가 하나밖에 남지 않는 상황에서 뒤에 아이가 샌드위치를 먹고 싶어 하자 앞에 있는 어른들이 일부러 먹지 않고 아이에게 양보하는 걸 봤어요. 와, 대단해. 본인이 먹고 싶으니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아이를 배려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죠. 이런 일이 사실 큰 일은 아니지만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장면을 보면 저 역시 누군가에게 좀 더 베풀고 싶어지고 저에게 배려가 필요해지는 순간이 오면 배려받을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 경험을 하면서 한국의 음식 문화가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배려심이 넘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환경을 생각하고 타인에게 음식을 양보할 줄 아는 문화가 한국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 정신을 반영하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 봤던 것과는 정말 다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에서는 일부 손님들이 음식을 한 입만 먹고 남기거나 특정 고급 음식을 차지하려는 이기적인 모습을 봤거든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행동이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대신 한국인들은 공동체에 속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하며 음식이 공동 자원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할리필 식당이 제공하는 음식의 양과 질에도 감동받았어요. 식당 주인과 손님 사이에 상업적 거래 이상의 무언의 신뢰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손님들은 무한리필 시스템을 악용하지 않고 정해진 규칙을 존중하며 적당히 음식을 섭취하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끼리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음식을 나눠 먹는 모습도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음식이 단순한 소비의 대상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주는 중요한 매개체로 작용하는 느낌이랄까요? 한국의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보니 한국의 무한리필 문화에 깊이 자리 잡은 공동체 의식과 상호 배려의 가치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한국의 음식 문화는 그냥 식욕이라는 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타인과 음식과 정이라고 부르는 마음을 나누는 문화적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음식을 통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고 이게 한국 사회 전반의 공동체 정신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인들의 상호 배려와 책임감, 나눔의 정신이 음식 문화 속에 깊이 배어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가 유지하고 있는 독특한 공동체 의식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했죠. 일본과 한국에서의 경험을 비교하면서 두 나라의 사회적 가치와 문화적 특성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일본에서는 개인의 절제와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무한리필 문화에서도 드러나는 것 같았어요. 반면에 한국에서는 나눔과 배려, 공동체 정신이 음식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는 걸 느꼈죠. 일본의 음식 문화는 그들의 역사적 배경, 특히 전후 복구 과정에서 형성된 경제적 생존과 경쟁 심리가 스며든 것 같아요. 한편 한국의 음식 문화는 유교적 가치와 농업 사회에서 형성된 공동체 중심의 정신에서 비롯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경험을 통해 음식이 단순한 먹거리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걸 깊이 깨달았어요. 음식은 그 사회의 문화적 가치와 사회적 구조를 반영하는 중요한 매개체더라고요. 각 사회의 정신적, 철학적 가치관이 음식 문화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어요. 특히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학문적 연구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가치관에도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음식이 단순히 먹는 행위가 아니라 사람 간의 관계와 따뜻함을 나누는 중요한 문화적 행위라는 걸 새롭게 깨달았거든요. 이전에는 단순히 영양 섭취나 맛을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했던 식사가 이제는 더 깊은 의미로 다가오더라고요. 저는 일본과 한국에서의 이 경험들은 가지고 제 연구를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틀어볼까 합니다. 이제는 음식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더욱 깊이 탐구하는 연구를 이어가고 싶어요. 특히 한국의 나눔과 환대, 문화를 중심으로 한 논문을 쓰기로 결심했죠. 앞으로는 음식을 나눌 때마다 이번 여행에서의 경험을 떠올리게 될 것 같아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면 제가 경험한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새로운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한국과 일본의 음식 문화가 각 사회의 구조와 가치관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알아보고 싶어요. 비행기 창밖으로 보이는 구름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에서의 모든 경험과 깨달음이 제 마음속에 따뜻하게 자리 잡는 것을 느꼈어요. 일본과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 그리고 그들이 보여준 각자의 문화와 가치관. 이 모든 것들이 제 안에서 새로운 생각들로 피어나고 있었죠. 음식이라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이란 얼마나 놀라운가요? 단순한 영양분 이상으로 우리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마음까지 담고 있잖아요. 제가 제 일을 왜 좋아하게 되었는지 이번 경험을 통해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음식을 통해 세상을 탐험하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공통점을 발견하는 일. 이보다 더 흥미진진한 모험이 또 있을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높이 올라가면서 저는 이번 여행에서의 모든 순간들을 하나하나 되새겼어요. 이제 프랑스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정리하고 새로운 연구에 첫 발을 내디딜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한국인 분들은 음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궁금합니다.